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서 채무인수와 채권자 목록 특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채무인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안은 뭐냐면 채무자는 이제 전처와 조정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이혼소송은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의 원과 피고는 이혼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육권은 누가 갖고 양육비는 얼마 지급하고 이런 건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처의 그 빚을 남편이 이제 그 당시 피고였겠죠. 피고가 이제 인수하는 걸로 계약을 한 겁니다.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 이혼 사항에 전체의 채무, 조정 사항에 전체의 채무 약 금융권 한 1억 원 정도, 8천에서 1억 정도 됐습니다. 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약 면책적 채무 인수가 불발되면 전처에게 이 금원 상당을 이행하기로 한다. 자, 면책적 채무 인수는 뭐냐면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인수인에게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기존의 채무자는 면책을 시키고 인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채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동의 없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이후에 그렇게 해놓고 은행에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채권자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전혀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인수를 하면 받을 확률이 더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통상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발되면 중첩적 채무인수 혹은 뭐 병존적 채무인수라기도 하죠. 그러니까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여기 보시면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채무자는 개인 파산 혹은 개인 회생을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채권자 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채권 금융기관 여기 5곳이죠. 이걸 다 기재하고 전처도 기재해야 되는지 아니다. 이거는 면책적 채무인수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중첩적 채무인수 효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첩적 채무인수 효력이 있으면 5군데 다 기재해야 되죠. 물론 뭐 전처도 기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면책을 최종적으로 받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채무인수를 한번 이제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 내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승인을 못 받죠. 자, 그러면 면책적 채무인수 효력이 동의 내지 승인이 없어서 효력이 없을지라도 중첩적 채무인수 효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첩적은 인수인도 책임을 지고 기존 채무자도 중첩적으로 더블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뭐 연대보증 비슷한 거죠. 대법원 2013년 판결을 보면 채무자 인수인이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인지 여부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채무자와 인수인이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면책 채무가 인수가 안 되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무인수를 그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할지라도 나중에 이거 인수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상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먼저 신청 대리인, 우리가 사건을 수임했을 때 조정조서를 보니까 이게 채무 인수를 한 건지 아닌지 좀 의문시 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채무자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만약에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됐으면 채무자가 채무자로 기재가 돼 있겠죠. 면책적 채무 인수인이. 채권자도 승낙을 했으니까요. 근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까 이 전처의 채권자가 나는 채권자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채무인수의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기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전처만 기재하면 되죠. 전처만. 그래서 채무인수의 효력이 없다는 전자에 전처에게 이행할 금원을 채권자 목록에 표시하고 전처만 채권자로 기재하면 된다. 이게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끝날 겁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중적적 채무인수. 이게 약간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 기재할 때 좀 신중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제대로 아마 인수가 안 되고 채권자도 승낙의 이사 표시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내가 채무 인수했으니까 5개를 다 표시하면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배당이 되죠. 그럼 회생위원이 보정을 할 겁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면책적 채무인수 혹은 중적적 채무인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목록에서 5명을 삭제하고 그냥 전처만 채권자로 유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보정명령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조정위원들에 대한 어떤 어떤 변호사님이 조정에서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조정사항.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파산관계인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조정조항에 넣는 것을 가급적 지양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공부를 아직은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채무인수를 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 채무인수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채권자의 승낙이나 승낙의 의사표시,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뭐 내 빚은 너가 다 떠안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법원에서도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 이렇게 채권자 목록 파산회생에서 효력이 있냐 없냐 뭐 중첩적 채무인수나 면책적 채무인수냐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전처의 채무를 다 인수해주고 안 되면 내가 그냥 전처한테 지급하겠다라는 조정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훗날 파산회생에서는 분쟁의 씨앗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